60대부터 인생이 편해지는 작은 습관.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루가 더 바쁘다. 60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직장이라는 큰 틀이 사라진 자리는 여유로 채워질 것 같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인간관계는 줄어들고 하루의 리듬을 잡아줄 구조가 사라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자유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이다. 6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성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편안함을 만드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그 편안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반복에서 시작된다. 1. 아침 시간을 내 리듬으로 고정하는 습관.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시간 감각이다. 출근이라는 외부 리듬이 사라지면서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흐트러진다. 처음에는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일정이 깨진 삶은 생각보다 빨리 피로를 만든다. 60대 이후에는 몇 시에 일어나느냐보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일어나서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10분 산책 같은 단순한 루틴만 있어도 하루의 안정감이 달라진다. 이건 의욕의 문제가 아니다. 몸과 마음에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주는 장치에 가깝다. 2. 관계를 줄이지 말고 가볍게 유지하는 습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인간관계를 정리하려 한다. 이제 복잡한 사람 관계는 싫다는 이유다. 하지만 완전히 끊어버리면 생각보다 빨리 외로움이 찾아온다.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무게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가볍게 안부를 묻는 관계가 몇 개만 있어도 삶의 온도가 유지된다. 예를 들어 매주 한 명에게 잘 지내? 한 줄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든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만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느낀다. 3. 몸을 운동이 아니라 관리로 보는 습관. 60대 이후에는 운동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관점이 중요하다. 운동해야 한다가 아니라 몸을 유지한다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된다. 식사 후 15분 걷기, 계단 한 층만 이용하기, TV 보면서 스트레칭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누적되면 몸의 무너짐 속도를 확실히 늦춘다. 몸은 솔직하다. 관리하지 않으면 빠르게 반응하고 조금만 신경 써도 금방 회복 신호를 준다. 4. 하루에 하나 작은 성취를 만드는 습관.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감정은 무기력이다. 해야 할 일이 사라지면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오늘은 그냥 지나간 하루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큰 목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성취다. 책 5페이지 읽기, 방 한쪽 정리하기, 동네 카페까지 걸어갔다 오기. 이런 사소한 행동이 하루의 중심을 만든다. 성취의 크기가 아니라 완료했다는 감각이 중요하다. 이 감각이 쌓이면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5. 정보보다 생활 감각을 유지하는 습관. 60대 이후에는 뉴스나 정보 소비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과도한 정보는 오히려 불안을 키운다. 중요한 건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만큼만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뉴스 10개를 보는 대신 하나의 관심사를 깊게 보는 방식이 더 좋다. 여행, 건강, 요리, 역사 같은 주제를 천천히 따라가면 생각이 정리된다. 정보는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실제 이야기. 퇴직 후 3년 달라진 하루. 서울에 사는 67세 김 씨 이야기를 해보자. 김 씨는 40년 직장 생활 후 퇴직했을 때 처음엔 정말 좋았다고 한다. 이제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늦잠도 자고.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이상한 공허감이 찾아왔다. 매일이 비슷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무기력해졌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뭐라도 매일 하나만 해보세요. 거창한 거 말고요. 그날부터 김 씨는 딱 3가지를 정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한 바퀴 걷기, 점심 전에 친구 한 명에게 짧게 문자 보내기, 저녁에는 책 10페이지 읽기.
처음에는 별 의미 없어 보였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하루가 끝났다는 느낌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한다. 예전엔 퇴직하고 나면 시간이 남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아니라 흐름이 필요하더라고. 그 흐름을 만드는 게 결국 작은 습관이었어요. 마무리. 60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속도 경쟁이 아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지속되느냐가 핵심이다. 작은 습관은 삶을 극적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하지만 무너지는 속도를 늦추고 하루의 균형을 만든다. 그리고 그 균형이 쌓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아, 지금이 생각보다 괜찮은 삶이구나. 그 느낌 하나만으로도 60대 이후의 인생은 충분히 편해질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작은 습관이 60대 이후 삶의 리듬을 만든다는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단순한 생활 팁을 넘어서 왜 그런 변화가 생기는지 내 신체 심리학적 이유로 확장되는 게 가장 설득력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습관이 인생 후반부를 바꾸는 과학적 이유로 이어가 보겠다. 60대 이후 삶이 습관의 힘에 더 크게 흔들리는 이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그런데 실제 연구들을 보면 정반대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습관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구조로 바뀐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1. 뇌의 자동화 시스템이 삶을 대신 운영하기 시작한다. 인간의 뇌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 느리고 에너지 많이 씀. 습관적으로 자동 실행되는 시스템 빠르고 에너지 적게 씀. 나이가 들수록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점점 더 두 번째 시스템, 즉 습관 기반 자동 모드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젊을 때는 의지로 버티던 것들이 60대 이후에는 습관 없이는 유지가 잘 안 된다. 예를 들어 이런 차이다. 젊을 때 운동해야지 결심으로 실행. 60대 이후 습관 없으면 아예 시작 자체가 안 됨. 이건 의지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뇌가 효율적으로 변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2. 도파민 시스템 변화. 큰 즐거움보다 작은 반복이 중요해진다. 뇌의 보상 물질인 도파민은 나이가 들수록 반응 방식이 달라진다. 젊을 때는 여행, 큰 성공, 새로운 자극 같은 큰 이벤트에 도파민이 크게 반응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반응이 점점 줄어든다. 대신 뇌는 이렇게 변한다. 큰 기쁨보다 예측 가능한 안정감을 더 편하게 느낀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화려한 경험보다 매일 같은 시간 산책, 규칙적인 식사, 반복되는 루틴, 이 오히려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이건 감정이 둔해지는 게 아니라 뇌가 안정성을 우선하는 구조로 재설계되는 것이다. 3. 신체 회복 속도 변화. 무너지는 속도가 더 중요해진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변하는 건 근육이나 체력이 아니라 회복 속도다. 젊을 때 무리 쉬면 빠르게 회복, 60대 이후 무리 회복에 오래 걸림.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얼마나 안 무너지게 유지하느냐가 핵심이 된다. 여기서 습관의 역할이 커진다. 왜냐하면 습관은 에너지를 덜 쓰고 결정 피로를 줄이고 몸의 변동성을 낮춰주기 때문이다. 즉,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신체 부담을 줄이는 구조장치에 가깝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달라지는가? 정리하면 60대 이후 삶은 이렇게 바뀐다. 의지 중심 삶, 습관 중심 삶, 큰 자극 중심, 작은 안정 중심, 회복 빠름, 회복 느림. 이 변화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면 오히려 답은 간단해진다. 삶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삶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구조를 만들어라. 그 구조가 바로 작은 습관이다. 이어지는 핵심. 좋은 습관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에서 만들어진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을 결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습관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 설계 문제에 가깝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고 싶다. 운동복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둔다. 책을 읽고 싶다. 책을 침대 옆에 둔다.
산책을 하고 싶다. 신발을 현관 앞에 둔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행동과학에서 말하는 행동유도 단서크유다.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결심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크게 반응한다. 그래서 60대 이후 삶을 편하게 만드는 핵심은 이것이다. 의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행동이 자동으로 나오게 환경을 바꾸는 것. 실제 사례로 보는 변화. 서울에서 70대 초반 박 씨 이야기를 보면 이 구조가 잘 드러난다. 처음 은퇴했을 때 박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하루가 흐트러지고 운동도 줄고 사람도 안 만나게 됐다. 그러다 한 가지를 바꿨다. TV 앞에 앉는 의자를 없애고 대신 현관 쪽에 운동화를 두었다. 처음엔 그냥 자리만 바꾼 수준이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변화가 생겼다. TV를 켜려다가도 신발이 보이면 잠깐 나가볼까? 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하루 평균 2030분 걷기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한다. 운동을 결심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신발이 나를 밖으로 끌고 나가더라고. 이게 바로 습관의 핵심 구조다.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행동을 만든다. 마무리 연결. 앞서 이야기한 작은 습관은 단순한 생활 개선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60대 이후 삶을 안정시키는 뇌호르몬 신체 시스템 조정 장치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의지는 점점 약해진다. 에너지는 더 아껴야 한다. 회복은 느려진다. 이 조건 속에서 삶을 편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구조가 바로 작고 반복되는 습관이다.